그러니까 안전마진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급해도 되는 거죠. 100점짜리 재료니까. 이거 되기만 하면 실적이랑 다 연관이 있으니까 좀 오래 가겠다는 싶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죠? 팔면 된다 안 된다. 팔면 된다 안 된다. 팔지 말라고 했죠. 근데도 빨리 팔고 나간 사람들도 많죠. 분명히 여기서 팔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 마음이 맞죠.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자기가 분석을 해본 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테마인지 뭐 이렇게 실적이랑 연관된 건지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니까 이게 100점짜리 재료인지 뭐 60점짜리 재료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단타로 맨날 여기서 노는 사람들에 비하면 100만 번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왜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조금 오래 가는 재료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재료랑 실적이랑 같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100점짜리, 100점 만점짜리 재료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이런 자리에서 보면 이게 이제 2022년도 3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냥 20년도부터 올랐죠. 사실 크게. 왜 랠리가 크게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애들 재료예요? 실적이에요? 재료예요? 실적이에요? 둘 다죠. 대답이 나와야 되죠. 둘 다죠. 에코프로 BM이 재료예요? 어떻게 재료지? 에코프로 BM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 랠리가 어떻게 재료예요? 얘들 실제로 실적이 나와 있나요? 잘 나왔나요? 그 당시에? 얘들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나요? 그것만 대답하면 되죠. 실적이 잘 나왔나요? 여기에만 대답하면 게임 끝나잖아요. 아, 에코프로비움 너무 어렵나 보다. LG화학으로 갈게요. LG화학. LG화학으로 갈게요. LG화학 20년도, 21년도 랠리 줄 때 실적이 잘 찍혔나요? 에코프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나 보다. 잘 찍혔나요? 그리고 이때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났죠? 그러면 테마 플러스 실적이죠. 그러면 랠리가 이렇게 오래 가요. 1년 동안 계속 올라가요. 물론 다른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간 다른 실적주들도 많지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여기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맞나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 2차 전지라는 테마가 붙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되게 짧게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테마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게 길게 끌고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테마가 붙느냐,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테마만 붙느냐.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테마가 붙으면 빨리 올라갔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주로 얘들이 천일염 관련해서 올랐어요. 인산가라는 종목이.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이 천일염 관련주로 얘들이 묶였는데 실적이랑 상관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 빨리 튀고 죽어버리고 하루 이틀 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테마주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테마주의 모습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애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실적이 만약에 뒷받침됐다면 이런 자리에서 박스 만들고 쭉 올라갔다가 또 박스 만들고 쭉 올라갔겠죠. 그 랠리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대충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 주가 향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 실적 때문.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주가 향상은 실적 때문이다. 테마주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급등 조망까지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보톡스 필러 쪽으로 가봅시다. 대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보톡스 필러에서 요즘도 아니다. 거의 뭐 1년째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휴젤보다 그렇죠. 파마 리서치라고 봐야 되겠죠. 파마 리서치. 요즘에는 파마 리서치를 이렇게 불러요. 80만 리서치. 파마 리서치. 여기 팔자랑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80만 리서치라고 불러요. 너무 잘 나가서. 곧 있으면 80만 되겠죠. 곧 있으면. 진짜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요 느낌이었거든요. 24년도 초에 제가 처음 봤으니까 요때 이제 어떤 뉴스라든지 그게 많았냐면 그 필러나 좀 보톡스 시장이 엄청나게 좀 각광받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았어요. 저는 좀 대수롭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주가가 12만원, 지금 70만원. 미쳤다 맞죠? 왜 여기서 나는 사지 못했을까를 복기를 해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마다 가지는 어떤 섹터에 대한 특장점이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고 있나요? 개개인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잘 가지가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이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요. 그냥 바이오 쪽에 별로 관심이 안 가. 대신에 사회 이슈 쪽으로는 저는 관심을 되게 많이 주는 편.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개인의 특성 때문에 뭐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주주총회 팀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또 한두 분 정도 뽑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분을 이제 묶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구독자 이제 두 분에게는 바이오 쪽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바이오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제품이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지금 업계에서 되게 지금 좋은 느낌이다. 이거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주총회 혼자서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이뤄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청서를 읽고 있습니다. 누굴 뽑을지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파마 리서치가 대장이긴 합니다. 대장이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 안 따라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가 안 따라줘요.
이런 형태에서는 저는 큰 돈을 넣어 본 적이 없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분명히 잘 될 걸 알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돈을 많이 넣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항상 제가 억대 이상 수익이 날 때는 항상 이 랠리가 시작하기 전에 주가가 내려올 때 많이 담아서 이게 돌려나가면서 수익을 많이 보는 편.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뭐 못하지 않을까. 여기서 좀 내려와줘서 박스권 만들면 또 모르지만 그렇네요. 그래서 보톡스 필러 쪽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파마 리서치 여기 한번 보면 요게 지금 연간이거든요. 요 앞쪽이 보시면 2020년도에 1000억, 21년도에 1500억, 22년도에 거의 2000억, 23년도에 2600억, 24년도부터는 1년에 거의 500억에서 400억씩 벌고 있다가 24년도부터는 얘들이 1000억을 벌고 있어요. 1000억. 24년도부터는 1000억을 벌고 있어. 25년은 물론 컨센이긴 하지만 2000억을 벌었어요. 가면 갈수록 실적이 미쳤죠. 실적이 10%만 늘어나도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우리가 준단 말이죠. 점수를. 근데 이건 10%가 아니고 거의 뭐 50%씩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업 개요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마우스? 여기 스냅샷은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고 기업 개요 여기 보이시나요? 기업 개요를 누르면 여기 살짝만 내려오면 매출 비중 추이가 있어요. 매출 비중 추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비중을 알 수가 있어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비중이 제일 많아지는 게 의료기기죠. 맞나요? 여기에서 뭔가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궁금하면 뭐 하면 돼요? 여기는 단순히 의료기기라고 적혀 있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해, 이 회사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치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끔씩 와요. 저한테 카톡으로. 하루 종일 뭐 하냐고 저한테. 저한테 카톡이 온다고요.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답이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 하루 종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식이 잘 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주식이 잘 나간다. 혹은 잘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라든지 뭘 접했어요. 그럼 전 찾아본다고 이렇게. 기업 분석 들어가서 스냅샷 눌러서 얘가 매출 비중이 지금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업이익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매출액의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안 늘어나는 기업들도 간혹 보셨나요? 매출액은 점점 늘어가는데 영업이익은 안 늘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반대로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그대로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더 파볼만 해요. 그런 애들은 좀 더 파볼만 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실적 자체가 그냥 고만고만해서 그렇다면 뭐 그냥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어떤 딱 한 분기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깊게 찾아보면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뭔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재정비를 한다든지. 재정비를 한번 거치면 한 두 개 정도 분기는 돈을 못 벌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우리도 집 청소할 때
집 청소하는 그 와중에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집 청소할 때 여러분들 막 영어 단어 외우면서 집 청소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집 청소할 때는 다른 시간을 여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찾아봐야 돼요.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렇게 숫자만 봐서는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스냅샷 눌러서 매출액의 이 추이를 보고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개요 눌러서 이 매출 비중에 얘가 지금 뭘 많이 팔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거는 기본이죠. 사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저기 저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분 몰라가지고 지금 찔렸네. 아,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했구나. 그러니까 차트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게 안 보인다고.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매수 버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있으면. 자기 확신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확신은 여기서 생긴다고. 지금 파마 리서치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파마 리서치.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휴메딕스, 그 다음에 휴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휴젤 같은 것들도 이제 보톡스랑 필러 쪽으로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보면 어때요? 20년도 2천억, 21년도 2,300억, 22년도 2,800억, 23년도 3,200억, 24년도 3,700억, 25년도 4,400억, 거의 4,500억. 1년마다 미친 듯이 성장하는 게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 기업 개요 눌러가지고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얘는 지금 미용기기 이렇게 안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 톡신이라고 돼 있죠. 톡신이 5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사실상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번다는 거죠. 필러도 있고 밑에 웰라쥬 이런 거 있죠. 웰라쥬가 10%가 안 돼요. 사실은 톡신이랑 필러 팔아가지고 90%를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얘는 그냥 보톡스나 필러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의료기기는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거 보셨나요? 가끔씩 나는 이 기업이 건설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다트 말고 뭐라고 할까요? 실제 리포트에서는 바이오 주식으로 분류되어 있더라. 요런 거 가끔씩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름은 건설주야. 이름은 건설주인데 실제 리포트에서는 얘가 바이오 주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름은 건설주라도 실제 매출 비중의 60%가 필러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 그럼 얘는 사실은 필러 파는 기업으로 봐야 되죠. 이름은 건설주라 하더라도 얘는 사실은 필러 파는 기업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류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뭘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디 검색할 필요도 없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자세히 안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챗GPT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네이버 치든지 휴젤이 뭐 하는 기업인가요? 뭐 이렇게 지식인 물어보든지. 요즘 지식인 잘 안 쓰죠. 아무튼 휴젤 잘 나간다. 인정. 맞죠? 휴메딕스 800억, 1100억, 1200억, 1500억, 1600억, 1700억 꾸준히 올라가죠. 인정. 맞죠? 그냥 인정. 너 잘한다. 인정. 그 다음에 동방메디컬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동방메디컬은 이제 한의사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 그 한의사 쪽에 그 침하고 그런 거 파는 기업이에요. 그게 다 의료기기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겠죠. 그럼 얘도 기업 개요 눌러보는 거예요. 미용 성형 의료기기, 한방 의료기기. 한방 의료기기에는 한방 그거 할 때 쓰는 침,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파는 회사고. 미용 성형 의료기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뭘까요?
지금 우리 무슨 섹터 하고 있죠? 잘 안 나오잖아. 자세히 안 써놨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보톡스 필러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톡스 필러 쪽에 잡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동방 메디컬 하면 뭔가 보톡스랑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어쨌든 스냅샷 다시 보면 400억, 500억, 800억, 900억, 1000억, 1300억 동방 메디컬 잘 나가요? 안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싸게 내가 원하는 주가까지 왔을 때 체크해두면 이게 바로 안 올라가도 실적이 올라가면 100% 올라갑니다. 그냥 뭐 6개월 뒤에 올라갈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을 오랫동안 주면 줄수록 무조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워렌 버핏이 하는 거랑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워렌 버핏이 별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워렌 버핏도 하루 종일 이거 한다고요. 지금 얘가 뭐 파는 회사인데 그게 앞으로 더 잘 나갈 확률이 높을까? 더 잘 나갈 것 같아. 근데 지금 주가가 어때? 이미 선 반영을 받았어? 그러면 안 사. 근데 아직도 주가가 싸? 그럼 나 살게. 이게 워렌 버핏의 전부예요,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워렌 버핏이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막 이상한 거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휴젤, 일단 휴젤 체크 한번 해봅시다. 파마 리서치는 대장이긴 한데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차트를 보면 저는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 안 생겨요.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휴젤은 요 정도 박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단기적으로 요런 자리를 이제 지켜주고 한 번씩 올라갔으니까 요 자리에서 체크하고 박스 만들고 나중에 다음 분기라든지 실적 나올 때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차트들은 보통 이런 거예요. 차트 그 박스를 만들어 갈 때 많이 모아 나갈 수 있는 것들. 딱 한 번 사자마자 바로 7%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자마자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좋아하는 거죠.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휴메딕스 마찬가지로 너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올랐죠. 그래서 여전히 박스를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자리 내려오면 또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방 메디컬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랠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맞죠? 제대로 안 나오고 이 자리 체크하면 되겠죠. 맞아요. LNC 바이오 이런 것들도 다 엮여 있죠. LNC 바이오가 얼마 전에 올라간 것도 다 휴메딕스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됐죠? 이런 거 하라고 주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차트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주주총회가 집에서 뭐 하냐라고 하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LNC 바이오가 올랐대. 왜 올랐는데? 뭐 보톡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랐대. 그럼 보톡스 관련 애들이 왜 좋은데? 이렇게 찾아보면 전부 다 돈을 잘 벌고 있네? 이거 되겠다. 그 중에 대장이 뭔데? 파마 리서치래. 왜 파마 리서치인데? 리쥬란 판대. 리쥬란 팔고 있대. 그럼 돈 잘 벌 수밖에 없네.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휴젤, 휴메딕스, 동방 메디컬, 바이오 플러스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돼 있고 돈 잘 버는 애들 모아놓고 이제 뭐 살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바이오 플러스도 이쪽 기업인데 200억, 300억, 500억, 650억, 1000억 이렇게 잘 벌고 있어요. 맞나요? 영업이익도 잘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랠리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이런 게 전부 다 제가 매수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간단하죠.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죠.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뭐죠? 프로세스는 너무 간단하죠. 1번 뭘 먼저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미리 확인한다. 맞죠? 2번 싸게 산다. 3번
다시 올라가면 판다. 이게 다라고 했어요. 지금 필러 보톡스 보면서 이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느껴지나요? 과정 자체는 이해는 되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테마주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기본으로 실적주라든 게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테마주도 자동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프로세스는 똑같으니까. 테마주도 똑같이 테마 확인하고 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서 다시 테마가 각광받을 때 판다. 그게 전부니까. 됐나요? 그래서 실적주를 볼 때는 일단 무조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매출액의 추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 기업 개요 이런 거 눌러보고. 여기 지금 65%의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바이오 플러스예요. 바이오 플러스. 필러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고 이런 걸 하나 확인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미 내가 이렇게 공부를 다 해놨어요. 이게 어떤 기업이고 매출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고 매출액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의 추이가 어떻게 된다를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1차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돈을 많이 벌 걸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좋더라, 주주총회가 이게 좋더라, 주주총회가 이거 특강했으니까 사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느냐. 가 전부라고요. 됐죠? 그래서 휴젤이나 휴메딕스, 동방메디컬, 바이오플러스 요 4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바이오플러스도 사실 여기서 1차 매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잘 나가고 있는 섹터는 전체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우리 조선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오션만 돈 잘 벌어요? 조선주에서 하나오션만 돈 잘 벌어요? 아니잖아요. HD 현대중공업도 잘 벌어요. HD 한국 조선해양도 잘 벌어요. 삼성중공업도 잘 벌어요. HJ중공업도 잘 벌어요. HD 현대 미포도 잘 벌어요. STX 엔진도 잘 벌어요. 하나엔진도 잘 벌어요. 다 잘 벌죠. 조선기자재들, 태광, 성광밴드, 1승, KSP, 한국카본 다 잘 벌죠. 잘 되는 섹터는 다 잘 벌죠. 그러니까 랠리가 오래 가는 거예요. 재미없죠? 테마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죠. 실적 얘기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어쨌든 보톡스 필러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아니고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하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올라왔을 때 공부를 해놨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3년도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휴대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겠다. 21년도에 3,400억 정도 벌었는데 22년도에 좀 깎이고 23년도에 1,000억을 밖에 못 찍었어요. 24년도에 살짝 올라왔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름이 뭐더라? 코스RX 들어보셨나요? 코스RX. 들어보신 분 계신가? 여성분들은 이 브랜드 모르시나? 코스RX 한번 볼까요? 코스RX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맨날 먹는 거만 좋아하고
코스RX 이렇게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 화장품 파는 거죠. 지금 바로 하나 살까요? 얼만데? 얼만데? 세트 다 해서 6만원 밖에 안 해? 6만원이면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의 0.01%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안 비싼 거예요. 남성분들은 지금 비싸다고 하지만 여성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세트 이렇게 해서 6만원이면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예요? 요즘에 화장품 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이거는 진짜 싼 제품이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비싼 거예요. 이게 진짜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진짜 안 비싼 거예요. 아무튼 코스RX가 이러는 겁니다. 코스RX가 이런 건데, 이게 아모레 퍼시픽에서 얘를 인수를 이제 몇 년째 이제 추진을 했어요. 인수를 몇 년째 추진하고, 그 다음에 올해인가? 올해 이제 완료가 됐나? 코스RX 아모레 퍼시픽 인수 한번 쳐볼까요? 요즘에는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맞죠? 자동으로 나오더라. AI가 이렇게 또 찾아주더라. 맞죠? 좀 부정확해요. 맞아요. 좀 부정확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뉴스 기사에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이제 23년도 말기쯤에 최대 주주가 됐다고 하니까 한 90% 정도 여기 지분을 확보했다고 나오네요. 어쨌든 얘를 인수했다는 거는 이 재무제표에 이 코스RX가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코스RX를 아모레 퍼시픽에서 인수를 했다면 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인수했어요. 인수. 왜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함정을 너무 많이 파놨나? 아니 제 뉘앙스에 따라서 대답하지 말고 하도 내가 낚시를 하니까, 아니 주주총회 뉘앙스에 따라서 얘기하지 말고 연결에 반영이 되죠. 눈치만 들어가지고 이제 다 진실이고 뭐고, 이 주주총회가 딱 봐도 낚시하는 것 같아. 그럼 반대로 대답하고 연결에 반영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코스RX가 처음에 인수하고 나서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장사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안 됐겠죠. 일단 눈치상 잘 안 됐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사실은 여기서 전혀 그거를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샀는데 별로 이득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코스RX가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돌아섰어요. 지금 미국인가 중국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다고 이제 기사가 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뉴스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코스RX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치면 해외에서 헐헐 이렇게 나오고, 희비갈린 뷰티 라이벌 아모레 재정비에 성공했다 나오죠. 그 다음에 vs LG 생활건강은
여기 희비갈린이란 뜻은 LG 생활 건강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 LG 생활 건강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해. LG 생활 건강 망할 것 같아요. 너무 못해. 이 둘이가 완전 대기업 라이벌이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봤었는데 여기 아모레퍼시픽 2분기 영업이익 훨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코스RX 힘입어서 실적 회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 아모레퍼시픽 코스RX 효과 계산하셔야죠. 이런 말도 있고. 여기 읽어보면 낮은 기저부담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낮은 기저부담과 코스RX 편입 효과에 따른 이익 성장으로 2분기 실적 호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아요. 지금 많아서 이게 지금 어쨌든 코스RX 때문에 지금 거의 1년째 반등을 아예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흑자 전환을 하고 좋은 상황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좋은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컨센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죠. 일단 컨센만 보면 지금 4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4분기까지 다 하면.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어쨌든 50%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어쨌든 열려 있어서 좀 오랫동안 여러 번 산다는 마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돌려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여기서 내가 샀다면 또 떨어지고 잡아주면 또 사고, 떨어지고 잡아주면 또 사고 하다 보면 쑥 올라가지 않을까. 다음 분기에서 또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좋은 것들을 봐놓고 이렇게 싸졌을 때 미리 사서 나중에 돈을 벌고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또 7조짜리니까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10억치를 사도 호가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주식들.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런 거를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선진뷰티. 선진뷰티가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를 했는데 얘도 이제 살짝 주춤하긴 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말고 분기별로 보면 요번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지금 작년 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38억에서 20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럼 거의 50% 줄었죠. 맞나요? 보고 있나요? 매출액은 거의 비중이 지금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뭐 1% 정도 차이 나려나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 분기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돈을 벌고 있다가 이번 분기에 완전 이제 꼬라박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제 재정비하는 기간이더라고요. 얘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공장 짓고 공장 실제로 7월 달에 증설을 해서 그 기공식을 했습니다. 선진뷰티 공장 한번 쳐볼까요? 여기 있죠. 선진뷰티 공장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선진뷰티 사이언스 화장품 제조 공장 준공 이렇게 해서 OTCM OTCM 공장 준공식을 완료했다 이렇게 뜨죠. 이게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요 분기에는 이제 재정비하면서 뭔가 이제 뭘까 공장도 증설하고 사람도 좀 뽑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OTCM이라고 돼 있죠. OTCM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명칭으로 출범한 이런 것들 ODM 및 OEM
신규 사업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뭐 화장품 제조, 충진, 포장 시설을 완비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화장품 섹터에서 얼마만큼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 지금 이 공장 증설한 게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괜찮겠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싸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싸면 우리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는데 주가가 싸? 그러면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나요? 얘 선크림 원료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미국에서는 선크림이 뭐라고 하더라? 미국에 우리는 선크림이 화장품이죠. 우리 올리브영 가면 선크림 살 수 있나요? 우리 올리브영 가면 선크림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살 수 있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된다고 했나? 선크림이 일반 의약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 품목에 들어가려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화장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기준이 낮단 말이죠. 선크림이 기준이 낮으니까 그냥 아무 브랜드나 들어와서 선크림을 다 팔고 있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브랜드가 미국에서 선크림을 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화장품이 아니니까. 일반 화장품으로 접근하면 품목 허가가 안 나니까 못 파는 거예요. 너무 못 팔아. 근데 이번에 공장 증설한 게 그 선크림 원료를 일반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설을 한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제 말 이해가 되고 있나요, 지금? 미국의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공장을 신설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OTC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50% 영업이익이 꼬라박았는데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은 좀 좋아질 일이 남았지 않나라고 싶어요. 근데 주가는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고 여기서 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죠.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뭐 한한령 섹터도 묻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선진뷰티 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넷마블. 넷마블도 나쁘지 않다. 넷마블 이제 상반기에 게임을 몇 개 출시를 했는데 뭐 세븐나이츠 들어봤죠? 세븐나이츠 리버스, 그 다음에 RF 온라인, 넥스트 뭐 이런 거 했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반기에 지금 연속해서 게임을 2-3개 정도 냈는데 성공했어요. 연달아 성공했어요. 지금 연달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당연히 좋겠죠. 2022년도에 적자, 23년도도 적자, 24년도부터 흑자 전환하고 25년도에 컨센이긴 하지만 매출도 계속 늘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1000억, 1500억 정도 더 찍혀있죠. 요건 바뀔 수 있어요. 맞나요? 나쁘지 않단 말이죠. 지금 2분기에 1000억이 찍혀있죠. 이건 확정이죠. 매출 7000억에
1000억을 벌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1분기에 비해서 500억을 더 벌었죠. 이건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으로 얘들이 뭔가를 했다든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찾아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좋은 게임 만든 거죠. 여기도 모바일 게임의 92%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넷마블. 그냥 게임 팔아서 돈 버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5% 6%에서 출발했는데 그대로 말아 올렸어요. 어쩔 수 없죠.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면 한번 잡을 수 있겠죠. 좋은 것을 미리 확인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느낌이? 넷마블 한번 쳐볼까요? 넷마블. 넷마블 실적.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치면 넷마블 여기 뭐라 돼 있어요? 하반기에도 신바람 낸다. 하반기에도 신바람 내고 있대요. 그 다음에 뱀피르 흥행 이어서 대형 신작이 줄줄이 나온대요. 넷마블 신작 뱀피르 초기 흥행의 상승세. 넷마블 퍼블리싱 역량 재평가. 넷마블 자체 IP 3연타 주가 상승 이어질까? 넷마블 자체 IP 3연타 흥행 높아지는 실적 기대감. 다 나오죠. 좋은 것을 미리 확인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 보는 정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속도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거를 빨리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보는 정보가 똑같다고요. 속도 차이도 없다고요. 저도 여기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넷마블 전문가 찾아가지고 블로그 카페 한번 디벼보고. 그럼 좋은 거를 찾았어요. 넷마블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법한 느낌이 좀 들어. 그럼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체크를 하고 이쯤 어딘가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날라가. 그럼 내 거 아니죠. 다른 종목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할 거 많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 뜬금없이 LGU 플러스. LGU 플러스 실적 한번 볼까요?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LGU 플러스. 22년도 1조 3천억, 23년도 1조 4천억, 24년도 1조 4천억, 25년도 1조 5천억. 영업이익 다시 1조로 들어섰어요. 영업이익 다시 1조로 들어서고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나요? 1분기에 2,500억, 2분기에 3천억을 벌었어요. 여기서 좀만 더 잘하면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얘들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휴대폰 그거 요금제 팔아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해킹 반사이익도 맞겠죠, 솔직히. SK에서 KT나 LG U+로 넘어간 사람들 많겠죠.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게 일회성인가 구조적인가를, 구조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일회성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역대 실적 한번 찍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갈 확률이 높죠. 요 자리에서 반등 나왔으니까 요렇게 한번 체크해 두고 내려오면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내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체크해 놓고 다음 분기쯤에 다음 분기 거의 다 왔단 말이죠.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몇 달 있으면 후딱이니까. 그럼 그때 또 요 전고 좀 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리스크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쵸, 해킹 관련해서 지금 해킹 관련해서 KT가 오늘 사과했죠. KT도 인정했죠. KT도 우리 해킹 당했다 인정. 맞죠? LG는 아직 안 밝혀졌죠. 해킹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조사 중이다 라고 나와요. 조사 중이다. 만약에 털렸다면 여기까지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사볼만 하다고 봐요. 한 번에 여기까지 쭉 떨어지면. 왜냐면 그 악재 자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 악재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런 자리가 더 무섭지. 언제든지 그 악재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악재가 드러나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악재 소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반영을 받았으니까. 됐나요? 꾸준히 털려서 뭐 사실 우리 마음은 갑자기 막 큰일이라고 생각은 안 들죠. 큰일이라고 맞죠. 해킹 때문에 보안주가 오르죠. 당연히 오를 겁니다. LG도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보안주도 오르겠죠. 어쨌든 오늘은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테마가 아니라 까지 해서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오늘 보톡스 필러 쪽 봤었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랑 선진뷰티 쪽이 지금 화장품에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다 했었고 그 다음에 넷마블 게임주에서 넷마블이 하반기에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LG U+는 사실은 지금 실적 때문도 가져온 게 맞지만 얘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업 자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 계신가? 얘들이 여기서 랠리를 보여줬을 때 주주 환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통신 쪽에 주주 환원을 하는 애는 얘가 유일해요. 주식 소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랠리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실적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다 전부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KT 살래 이거 살래 하면 저는 이거 사죠.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하고 있고 주주 환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주주 환원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가격에 치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하면 되겠죠. KT는 주주 환원을 안 하니까 문제죠.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지금 통신 관련해서는 얘들이 유일합니다.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돈이 많은데 주주 환원 안 하면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냥 씨알데기 없는 거지. 어쨌든 얘는 실적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믿어볼만 하죠. 그렇네요. 그럼 만약에 나는 통신주가 좀 느리다. 그러면 안 하면 돼. 맞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섹터를 이해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 섹터는 좀 느리게 움직여. 많이 올라야 7%야. 좋은 호재가 터져도 7%밖에 못 오르는 애야.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럼 만약에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했던 것들 중에. 그나마 좀 빨리빨리 움직인 애들. 어떤 섹터가 있었을까요? 보톡스 쪽이겠죠. 보톡스나 필러 쪽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단 말이에요. 얘들은. 휴메딕스 이런 거 보시면, 파마 리서치 이런 거 보시면, 동방 메디컬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되게 작아 보여도 7, 8%씩 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20 몇 프로, 30 몇 프로 찍었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섹터라는 거죠. 며칠 전에 동방 메디컬도 요 바닥부터 요 단기 고점까지만 해도 벌써 10%예요.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기 성향에 맞게끔 이제 살펴보면 좋겠죠. 넷마블이나 LG U 플러스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단 나는 보톡스나 필러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아. 그러면 뭐 아모리 퍼시픽이나 아니면 넷마블이나 U 플러스 같은 것들도 괜찮고, 다 기회비용인 거죠. 같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것이냐. 돈을 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한다 이게 아니고. 됐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집에서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주주총회야. 집에서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합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찾고, 아모레 퍼시픽이 하반기에 뭔가 좀 좋대. 그럼 왜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지는구나. 이런 기업들이 자회사가 안 좋았는데 이 자회사가 이제는 돈을 벌고 있구나.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면, 혼자서 모든 섹터를 가능할까요? 될까 이게? 안 되겠죠. 혼자서 모든 섹터를 못 해요. 이게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다. 화장품도 해야 돼, 원전도 해야 돼, 반도체도 해야 돼, 양자 컴퓨터 해야 돼, AI 해야 돼, 재생에너지 해야 돼, 한한령 해제해야 돼, 화장품 해야 돼, K 컨텐츠 해야 돼. 너무 힘들다. 실제로 플러스 많이 까먹는다. 실제로 좋은 거 체크해놓고도 많이 까먹는다. 많이 까먹는다. 플러스 강의 영상도 찍어야 된다. 플러스 책도 써야 된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팀, 주주총회 비밀결사대, 주주총회 정보요원 비밀결사대를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공대 하는 거예요. 책은 썼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뭐랄까, 바이오 팀 따로,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팀 따로, 그다음 뭐 AI 로봇 팀 따로, 이렇게 이제 2명씩 묶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용기기 플러스 화장품 팀 따로. 그럼 이제 놓치는 게 거의 없겠죠. 이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급등조마카세도 좀 더 풍성해지겠죠.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몇 주 정도만, 한 2주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요 팀원들이 뽑힙니다. 이제 팀원들 뽑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은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변동성 파트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 됐죠?
맞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많이 읽는다. 여기서 기회를 찾는다.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고생하셨고,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라이브 하게 되면 미리 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너무 또 무리하지 마시고, 특히 북극 항로 바로 지금 안 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극 항로는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도 돼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좋다는 마음으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듣지? 어텐션.